네, 하나 씨는 혼자 사는 집에 가봤을 때 정말 여기가 절간인가. 그리고 싸우진 않았어요. 네. 저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김하나, 황선우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고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일들도 있고 그게 한참 되다 보니 언젠가 누구랑 같이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친구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로 같이 친해지고 난 뒤에 보니까 누군가랑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합치게 됐죠. 혼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잘 견디고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굉장히 너무 씩씩하게 사느라 지쳐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을 더 낮게 바꿔보고 싶은 욕망도 그 시절에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면은 방 하나 둘짜리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어떤 규모 이상으로는 좀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란다가 있는 집 그리고 욕조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연하게 결혼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게 벌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규모의 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를 언제까지 미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결혼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같이 사는 방식으로도 그거를 내가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너무 큰 이벤트잖아요. 근데 집을 사는 것 또한 정말 큰 이벤트인데 한국에서는 집을 사고 결혼하고가 같이 패키지로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사는 것만 분리해서 우리는 실행을 해본 거고 결혼과 함께 집까지 사면서 삶의 형태가 막 갑자기 급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결혼하면 안정을 하게 돼라는 말들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결혼을 하지 않고도 집을 사고 안정을 추구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너무 많죠. 네, 처음에 같이 살 때는 와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우리 둘이 같이 살면은 정말 재미있고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24시간 한 공간에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어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데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상대를 이제 좀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집안일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일어난 상태? 서로 각자 따로 살 때 집에 가보고도 느꼈지만 저는 정말 좀 까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반짝이는 거는 다 물어다가 둥지에다가 막 쌓아놓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네, 하나 씨는 혼자 사는 집에 가봤을 때 정말 여기가 절간인가. 진짜 스님의 집처럼 정갈하게 물론 술이 되게 많긴 했지만 이분은 이제 한국의 곤도마리에 이렇게 혜민 스님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신선하고 놀라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리정돈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로 좀 연피하려고 그러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진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같이 살면서 저는 나름 이제 제자리를 정해주면은 그걸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물건을 하나 새로 사면은 하나 버려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며 많이 배우고 있는 편이고 아마도 이제 하나 씨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40년 동안 각자 혼자 살던 두 세계가 만났으니까 정말 격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이렇게 대륙이 부딪히는 수준으로 엄청 싸우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도 그런 다툼이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의 정말 규칙이라든가 합의점이라든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같이 잘 살 수 있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네. 집을 살려고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 어떤 형태의 집을 구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는데 둘이 비용을 합치면 이건 집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둘 다 싱글로 오래 살면서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고 이사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안정감을 해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보면서 집을 구입해서 오랫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목표였고, 아무래도 각자 혼자서는 좀 엄두를 못 냈을 일인데 우리 같이 살아볼래 하면서 좀 큰 목표지만 대출을 끼고라도 집을 사는데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만족하면서 대출도 많이 갚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적으로 굉장히 든든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혼자 살 때도 늘 혼자 뭐든지 잘 할 수 있다, 독립적인 여자 이런 거를 늘 되게 목표로 삼고 밖에 갔을 때 전혀 약한 모습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법을 저는 새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도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생각들, 일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그런 거를 사실 다른 친구한테 연락해서 일부러 만나서 고민 상담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이 친구 시간이 될까? 이런 얘기 하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도 요즘 사는 게 힘들 텐데 괜찮을까? 이렇게 복잡했었다면 그냥 집에 돌아가면 늘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오늘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털어놓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의 경험에 빗대서 어떤 해결책을 같이 찾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많이 든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령대도 비슷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거나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살아나가면서 나이를 먹었을 때 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타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장 큰 주의 환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어떤 불안이라든가 긴장, 걱정 같은 것에 제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데 해결되지도 않은 것을 계속 걱정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근데 집안에 누가 있고 오가면서 그냥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과일 깎아 먹고 그러면서 어떤 긴장이나 불안 같은 게 나도 모르게 해소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재미있고 특별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을 냈는데 이번 책은 같이 쓰는 책이 이게 처음이고, 그리고 같이 쓰는 사람이 한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원고를 써야 되는데 왜 저렇게 트위터만 보고 있지? 라든가 원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잘 써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나도 분발해야겠어 라든가 이런 게 미묘하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이런 글쓰기는 처음이었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쓰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쓸까 말까 했던 주제가 이 친구가 썼을 때 아주 멋진 글로 나왔던 거를 제가 제일 처음 읽는 독자로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같이 살려고 생각을 했을 때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만약에 강아지가 1마리 있다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싫어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 둘은 베테랑인 거죠. 고양이 2마리를 둘 다 한 10년 넘게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양이 넷이 됐는데 저희는 그래서 문제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도 넓어졌고, 그리고 고양이 둘씩 천천히 서로 익혀가게 하면은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2마리씩 데리고 합쳤는데 성격들이 원래 주인이랑 닮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택배 기사님이 오거나 보일러 고치는 아저씨가 오거나 하면은 하나씩의 고양이 2마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숨어가지고 절대 안 나오고 낯선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막 숨어서 달달 떨고 있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2마리는 제가 좀 이렇게 인싸 성격이거든요. 고양이들도 막 아저씨 가방에 냄새를 맡고 막 옆에 와서, 심지어는 그 고양이들이 친밀감을 표시하는 게 다리에다 몸을 비비는 건데, 생전 처음 보는 보일러 AS 아저씨한테 막 다리를 부비고 해서 굉장히 창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27%를 넘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1인 가구들은 저는 원자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원자처럼 있던 수많은 가구들이 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맞거나 아니면 서로 끌리거나 아니면 같이 살면 재밌겠다 싶었을 때 얼마든지 둘이든 넷이든 열둘이든 결합해서 아주 느슨하거나 단단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 주위에도 그런 시도들이 지금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쉐어하우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실험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자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좀 다르게 결합하는 게. 이전에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이 둘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로 가장 단단하게 있는 그런 가족만이 진짜 가족처럼 인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일어나는 게 일종의 분자식처럼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자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 생각했던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30대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낀 시절이 있었고, 그 불안이라는 게 제 내면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외부적 상황 때문에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내 미래에 어떤 큰일이 닥쳐서 내가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그걸 막으려면 지금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 후반에.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안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친구랑 같이 사는 삶이 되건, 혹은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건, 혹은 더 여러 명의 누군가가 모여서 정말로 분자 가족을 이루건 간에 자기답게 잘 살아가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입 전까지의 시절을 학창 시절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시절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입까지의 준비 기간처럼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자취 기간이라고 해서 그 별도의 그만큼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처럼 생각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저희 책을 읽고 꼭 그게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때 해치워야 하는 어떤 숙제, 목표 같은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주거 형태를 시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걸 좀 더 쫓기는 느낌 없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